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2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A국은 이건 단순 다수대표제라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B국은 절대 다수대표제 중에서 결선투표제, C국은 절대 다수대표제 중에서 선호투표제를 의미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A국은 B국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단순 다수대표제가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습니다. B국은 A국보다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맞는 얘기죠.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를 하는 것은 이러한 대표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당성이 높아지는 거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C국은 A국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A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국과 C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총 투표 횟수가 동일하다. B국은 몇 번 투표하고 있나요? 한 번, 두 번 하고. C국은 자 여기 한 번 투표하면서 선호를 다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만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습니다. 5번 A국이 단순 다수 대표제, B, C국이 절대 다수 대표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비례대표제.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대표 선출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는 그것은 수업 시간에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보면 이거는 의회 의석에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그랬죠. 뭐가 줄어들까요? 그렇죠. 바로 사표가 줄어들 수 있고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의 현상을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하여 의회 구성에 반영된다. 라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비례대표제는 다수당보다는 소수당에게 유리한 거죠. 적은 어떤 득표를 받더라도 의회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정당 중심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례대표제는 선거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거 이런 단점이 있고 작은 정당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전국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선자가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정당에서 그 명부를 만드는데 그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비례대표제의 단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선,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하죠. 보통. 자,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의 선거고 5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득표한 숫자가 많은 사람이 과반수 여부에 관계없이 당선되는 거죠. 뭘까요? 그렇죠. 바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선거구가 있는 지역구 의원과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 이거는 자 지역구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그 선거구가 작은 규모, 작으면서 거기에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명 당선된 사람은 과반수 여부에 관계없이 득표를 많이 하면은 당선이 되는 거죠. 바로 단순 다수대표제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서 이렇게 그 당 후보자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득표율에 따라서 그 후보자 몇 번까지 이렇게 당선이 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거. 자, 요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보면은 4년마다, 역시 4년마다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2022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의회 의원이 있고, 기초의원이 있고, 교육감 선거까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죠.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단위가 바로 광역단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시 밑에는 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나 군이 되겠죠. 이렇게 시, 군, 구, 이런 작은 단위가 기초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자, 역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고 우리나라는 3회 안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회 의원은 역시 그 광역의회라는 거는 역시 서울시 단위, 그러니까 특별시 단위, 광역시 단위 아니면 도 단위가 되겠죠. 도 단위가 되고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역구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그리고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뽑히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광역의회 의원은 거의 그 국회의원 선거와 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다음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역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눠서 선출되고 지역구 시군구 의원은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이 2명 이상이 선출되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 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이용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은 서울시 단위, 뭐 부산시 단위, 아니면 경기도 단위 이런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역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고 정당 공천이 없고 그 다음에 3회 안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 사는 주민은 지방선거에서 어, 몇 번의 투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투표장에 나가서 몇 장의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총 7장이죠. 7장의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장을 뽑는 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광역 의회 의원, 지역구의 광역 의회 의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정당에게 투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회 의원 선거에서 어, 직접 어떤 후보에게 뽑는 지역구, 그 다음에 또 역시 정당에게 뽑는 비례대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감, 이렇게 7번 투표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랑구에 사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중랑구청장 선거,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거기에는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겠죠. 그 다음에 중랑구 의회 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 결정 방식에 따른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분류를 보면은 상대 다수 대표제, 다시 말하면 단순 다수 대표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먼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런 게리맨더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이런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이 게리라는 사람이 어, 자기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상한 모양, 여기서는 뭐 어, 괴물 모양의 그런 선거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괴물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과 함께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런 이상한 모양의 선거구를 만든 거죠. 자, 이 게리맨더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공영제. 선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기관이 중립적인 그런 국가기관이 공신력 있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도 좀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선거 관리라든지 운영, 평상시 어떤 선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보면은 문제점을 보면은 너무 과다한 사표가 발생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광역의회 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소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역시 상대 다수대표제 같은 말이 뭐죠? 단순 다수대표제가 되겠죠. 채택함에 따라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죠. 대표성이 낮아져서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 그래서 특히 대선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지방선거가 관심도가 낮아지죠. 또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후보자 파악이 어려워서 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보면은 사표를 줄이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모색돼야 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선거 공약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상 2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26번째 디딤 영상의 별책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